네, 국내 최대 풍수 컨설팅 회사 멋지동 컴퍼니 대표 멋지동입니다. 오늘은 화장실 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화장실 풍수도 다른 풍수 인테리어와는 다르게 유독 이 화장실에 있어서만큼은 좀 이견들이 많은 편이긴 합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여러분들이 명확한 기준점을 세워야 될 것이고요. 저의 이 멋지동이 만든 영상, 이 멋지동이 말하는 이야기는 모두 다 현장을 바탕으로 하고요. 그냥 현장이 아니라 실제로 고액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의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녹여낸 이야기들이니까요. 이것을 유심히 보시고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잘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이따가 잘 되는지가 결정이 되니까요. 바로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 각종 컨설팅 신청, 도서 구매, 강의 신청 그리고 복바라 객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왜 변기 뚜껑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요. 지금 이 뒤에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 보시면은 이게 실제 연구 결과할 때 쓰였던 그 모습 그대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둡게 했고 변기 안에 이제 물을 이렇게 색소를 입혀가지고 어둡게 해서 물을 딱 내렸을 때 얼마나 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다 물방울들입니다. 물방울 입자가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정말 대단하죠? 이게 무려 초속 2m로 이렇게 물이 막 튀어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2분 이내에 1.5m까지 도달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연구 결과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물이 이게 튀어오를 때 이게 천장에 위주로 튀어오른다라고 하고요. 이 물 입자가 수분 동안 이게 대기 속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공중 화장실에는 조금 더 심각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고요. 이게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여기서 물방울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이걸 물방울을 또 비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변기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이 비말은 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 등의 이런 다양한 병균을 옮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 60년 전에도 이미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또 이렇게 이 물이 비말이 얼마나 튀는지에 대한 결과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시각화해가지고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연구 결과에서는 지금 물만 이렇게 띄워놓고 물을 내리는 실험을 했습니다만은 다른 변수라고 하면 우리가 뭐 배설물이라든지 휴지를 있을 때 물이 어떻게 튀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간에 물이 이렇게 천장으로 튀어오른다라는 거 그리고 대기 속에 수분 동안 머무른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고 우리가 항상 실생활에 있어서 변기 뚜껑을 내려두고 그리고 화장실 문을 닫아두고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우리가 실생활에 뭔가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어낸 도구가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불편한 진실도 만들어낸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에서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눈이 벌어버려가지고 화장실을 어떻게 활용하지 못해서 정말 이제 소설로만 봤음에도 불구하고 끔찍하게 이렇게 지저분한 광경이 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만큼 우리 인류 사회에서 인간이 동물과 차별되는 점은 이렇게 화장실 시설 자체를 명확하게 이용을 한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변기가 참 우리가 사람 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도구인 거는 맞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또한 이거를 이용을 했을 때 어떤 위생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변기의 모습은 요즘은 뭐 조금 더 고급화 시설에 가게 되면은 비데도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뒤에도 없이 그냥 이렇게 단촐하게 나와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의 이 형태가 400년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라는 형태, 이런 변기 모양의 형태를 이용하게 된 거는 그 서양 역사를 들여다봤을 때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도 이런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뭐 그때는 물론 이런 돌의 모습, 지금처럼 잘 만들어진 모양이 아니라 돌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렇게 이용을 했고, 또 돌이 또 너무 차가우니까 노예들이 그 돌에 앉아가지고 데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귀하신 분들께서 앉아서 볼일을 보고 했다라는 그런 문헌이 남아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또 역사적인 기록을 들여다보면은 백제에서 이러한 변기 시설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 선조들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이제 변기의 모양을 해놓고요. 일정량 이상 이렇게 밑에 오물이 모이게 되면은 물이 내려가는 곳에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 일정량 이상 모이게 됐을 때 물과 함께 흘러가는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 안에서도 최초의 변기의 모습을 백제시대 때부터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예전에 어디 사찰 같은 데 갔을 때 거기 이런 재래식으로 돼 있는 거, 진짜 옛날식으로 해가지고 밑에 뚫려 있고 나무 판자만 이렇게 두 개 있는 그런 것을 활용을 한 적이 있는데, 아우 정말 그때 또 거기 며칠을 있어야 되다 보니까 첫날 이튿날 정도는 참지만은 한 3일째 지나서부터는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했던 그런 생각이 나곤 합니다. 그만큼 이게 기술이 발달되고 변기가 지금의 명태가 나오게 되면서부터 너무나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던 갑자기 그런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어찌됐건 간에 오늘 이런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것은 우선 첫 번째로는 화장실 풍수 인테리어에 있어서 그 화장실 풍수 인테리어가 우리가 어떤 풍수라고 했을 때 그런 거짓된 요소, 보이지 않는 요소라고 해서 이게 미신이라고 그냥 치부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위생적으로도 모든 것이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 이 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나아가서 보통 제가 강연장에 나가게 되면은 꼭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은 제가 어떤 풍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와 관련된 과학적인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물론 제가 어떤 과학적인 수치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풍수라는 것이, 그리고 과학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과학적으로 환산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풍수라는 거는 과학이 있기 이전에 이 자연에 대한 이치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떤 뭔가 수치라든지 어떤 레포트 형식이 정립된 것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도 컨설팅 해오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인류가 나오면서 올바른 지형에 대한 학습된 그런 체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오류가 많은 과학이라는 작은 시선으로 우리가 풍수 인테리어라든지 풍수 지리를 생각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비논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해서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장실에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 그 첫 번째는 바로 식물입니다. 식물. 화장실에 식물 두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집 말고 또 상업용 시설에 딸려 있는 화장실에 보면은 간혹 이 영업 경영하시는 분들께서 화장실에 이제 그 개업할 때 받았던 식물을 두시곤 하는데, 식물은 화장실에 두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요, 화장실의 기운 자체는 좋지 않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운이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화장실은. 근데 이 식물이 화장실 안에 있다, 그러면은 이 식물이 화장실의 기운을 정화해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하지만 그 식물 하나가 화장실의 기운을 정화해 줄 만큼 힘이 세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물 풍수를 통해서도 누차 이야기 드렸지만은, 이 식물이라는 존재도 역시나 생명체이고 소중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화장실에서는 그 기운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에서는 치워야 되는 물건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다른 여러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운적인 작용을 통해서 본질적인 핵심을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요. 잘 판단하셔가지고 만약에
화장실에 식물이 있다, 살아있는 식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장 빼내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또 이 식물이 깨끗한 공기를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화장실에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 바로 책입니다. 책. 화장실의 공간이 넓은 분들일수록 이 책이란 것을 꼭 한두 권씩 놔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곳곳마다 책을 두면 좋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화장실만큼은 예외적으로 꼭 책을 두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실적으로도 화장실에 있는 습기 때문에 책 자체가 이렇게 눅진해져가지고 우글우글해지죠. 그래가지고 책 상태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화장실 안에 있는 그 습기, 그 대기 중에 머물러 있던 그 오물의 공기, 기운이 책에 들러붙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더럽고요. 운적으로도 지저분하게 만든다라는 그 나쁜 운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책은 치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이 낡은 슬리퍼입니다. 이 낡은 슬리퍼 정말로 무섭습니다. 특히 화장실은 나쁜 기운이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걸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왜냐면은 집 안에도 공간마다 다 그런 기운이 있는데 화장실이 유독 좋지 않습니다. 유독 좋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많은 사고들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는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슬리퍼를 잘 교체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해가 바뀌는 시점으로 해서 아마 몇 달 쓰셨다면은 한번 과감하게 집에 있는 것들 한번 싹 버리고 또 깨끗하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슬리퍼를 구비하셔가지고 화장실에 나쁜 기운이 머무는 그 매개체 하나라도 더 줄여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면도기죠. 최근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면도기 자체를 화장실에 두게 된다면은 이 면도기에 묻어있는 그 물기를 통해서 여기에 그 균이 살게 되고요. 그 균을 통해서 다시 또 내 얼굴에 묻히는 거기 때문에 내 얼굴에 그 포도상구균이 또 계속해서 묻어나게 되는 겁니다. 수건도 칫솔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나 이 면도기는 내 피부에 살갗 그리고 어떤 상처를 내고 더 내 몸속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더욱더 현실적으로 면도기는 화장실에 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요, 화장실에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화장실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지 않습니다. 물론 목욕을 위해서 이제 물을 받아놓고 반신욕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 이외에 너무 지나치게 화장실에 오래 있는다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 변비가 있으셔가지고 피치 못하게 오래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역시나 그것은 여러분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것이 순환해서 계속해서 나쁜 기운을 여러분들 몸속에 계속해서 내재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화장실에서는 딱 용건만 간단하게 보시고 바로바로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요, 화장실에 절대로 두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이 열려있는 뚜껑입니다. 열려있는 뚜껑은 절대 화장실에 있어서는 안 되고 닫아두어야 되는 거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그 해당 영상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로는요, 화장실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꺼진 전등입니다. 이 전등이 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빛이 환하면 뭐죠? 양의 기운을 가지는 거고요. 어둡다 하면은 바로 음의 기운, 음습한 기운을 가지는 겁니다. 화장실은 전형적으로 음습한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등이 환하게 밝혀져야지 그 음습한 기운을 어느 정도 중화시킬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꺼져 있다, 전등이 꺼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음습한 기운이 조금 더 상승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등이 나가 있다라면은 바로바로 교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장실에 이제 전등 예전에 이제 지어진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면은 화장실 전등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달려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불이 하나 나가면은 그냥 꺼져 있는 상태로 하나가 있는 상태로 계속 두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전기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등 바꿔주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으니까 꺼진 전등은 바로바로 교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풍수지리 이론상 유용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영상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집안에서 화장실이 북동쪽에 있거나 남서쪽에 있거나라고 해서 이게 보통 말해서 귀문방이라고 하는데 이 귀문방에 화장실이 있으면 집안에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모든 동양 철학과 관련된 부분은 그 원료는 같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해석해내고 삶에 적용해내는 것은 참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야기가 다릅니다. 또 어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드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풍수 인테리어라는 이름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직접 컨설팅 해드릴 뿐만 아니라 대통령 풍수 자문을 하신 천성조 마스터님과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로잡아 드리고 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진단해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방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집안에서 이 구조가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인 분들에게는 잘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대로 적용도 못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어설픈 전문가분들이 또 그걸 따가지고 또 다른 전문가 행세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이야기를 드리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정보들은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괜히 어설프게 여러분들 우리 집에 화장실이 북동쪽에 있는데 남서쪽에 있는데 우리 집 어떻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중요한 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기시되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만 잘 챙겨서 집안을 꾸미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부잣집 화장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우리 집안에 좋은 운을 끌어들일 수 있는 화장실이라고 함은 이렇게 조명이 밝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주택가들도 그렇고요. 지금도 어떤 집들을 가보게 되면은 보통 집이 잘 되지 않는 곳일수록 이렇게 불이 하나씩 나가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특히 화장실 전등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구를 꼽는 그런 옛날식 같은 경우에 하나가 빠져 있고 하나만 놔둔 상태로 그렇게 두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뭐 전기를 아낀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집안에 뭔가 하나 이렇게 빵꾸가 난다라든지 뭐가 이렇게 빠져 있으면은 메꾸어 주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집에 그만큼 정성을 들인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자체는 기본적으로 아주 음습한 공간이기 때문에 밝음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자분들은 이 화장실 조명 자체를 24시간 켜놓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데 그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길 원하시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찌됐건 본질은 화장실은 밝아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의 흐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돈의 속성 자체가 물의 흐름과도 같기 때문에 물이 계속해서 잘 순환해야 고이는 곳이 없고 썩는 곳이 없고 또 계속해서 깨끗한 물로 우리 몸을 씻어낼 수 있고 우리 공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돈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한 곳에 꽉 뭉쳐져 있고 쓰지 않고 계속해서 묵혀두게 된다라면은 그 역시나 썩게 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화장실 안에 있는 물의 흐름, 수도꼭지도 그렇고요. 세면대 보면은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은 세면대 밑에 이렇게 물이 그냥 그대로 흘러내리도록 그냥 고장난 상태로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자체가 집안을 더 화장실을 음습하게 만들고 운적으로 그 물의 흐름도 결국 빠져나간다라는 측면에서 재물운을 감소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화장실에 이렇게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라면은 꼭 원활하게 하셔가지고 집안에 좋은 운들을 더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정리라는 것은 말이죠. 어찌 보면은 당연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당연한 게 어찌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정리를 해도 끝이 없는 게 참 사람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사는 사람들은 지들이 화장실 청소 안 하고 누군가 다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렇게 사람을 쓸 수 있는 돈이 모이려면은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바르게 살아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사람의 단편적인 부분만을 보고 왠지 나와의 그런 괴리감 때문에 나쁘게 평가하는 것이 절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 어떠한 집에 살건 간에 나라는 사람이 부자라 생각이 들고 내가 머무는 공간이 부잣집이라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화장실을 정리를 하시고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나은 집으로 가게 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을 건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것들, 지금 이 대기 속에도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기운들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요, 이 소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들리진 않지만은 이 소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운 역시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운이라는 존재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자체를 조금이라도 더 좋은 쪽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싶다면은 이 화장실에 좋은 소리가 나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화장실에서 그냥 씻고 나오거나 볼일 보고 나오면 끝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 화장실에서 꽤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항상 핸드폰을 쥐고 뭔가를 보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샤워할 때든 뭔가 볼일을 볼 때든 욕실에 핸드폰을 쥐고 있고 욕실에 핸드폰을 통해서 뭔가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좋은 음악이라든지 좋은 말씀을 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틀어놓으면은 조금이나마 화장실의 나쁜 기운을 돋우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